안녕하십니까, 희망중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토, 그죠? 천간 무토를 기준으로 한 남녀 간의 애정, 그 서로의 상관관계, 일종의 말하면 약간 음란한 영리학, 그래서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토는 산이죠. 보통 산을 의미를 합니다. 큰 산, 중후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후한 느낌이죠. 지금 현재 그냥 요 무토로만은 민둥산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땅덩어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토는 뭐가 있어요? 6가지, 항상 6가지입니다.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무자, 이렇게 6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인은 뭐예요? 산속의 호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속의 호랑이, 용맹하겠죠. 남자로서는 뭐 괜찮습니다. 무진 황룡입니다. 누런용이죠. 왕의 사주입니다. 왕. 무오, 야생마입니다. 거칠죠. 잡기 힘듭니다. 무신, 산속의 원숭이인데, 산속의 원숭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돛 닦는 사람, 내지는 산속의 화전민, 산을 일구는 사람, 농사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술, 황구, 황구입니다. 누런개. 자, 그 다음에 들깨죠. 들깨, 야생개. 자, 무자, 들쥐입니다. 야생의 쥐. 강렬합니다. 일단은 무토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세죠.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무토일 때는 사실 괜찮습니다.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사실 남자 여자 또 그런 게 가르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오해에 살 소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음양오행, 동양학은 어차피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는 남자의 사주로 태어나는 게 좋다. 그리고 남자의 성향 자체는 대범합니다. 무엇인가는 다 포용하는 거죠. 좀 쪼잔하지는 않다, 무토 자체가. 그죠? 그러면서 무토의 상대적으로 여자는 뭐가 되죠? 무토한테는 임수와 개수가 여자가 됩니다. 왜? 토극수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 개수가 여자가 된다,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물은 돼지와 쥐가 됩니다. 왜? 물로 만들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재성운이 되는 거죠. 재성운이 들으면은 어때요? 여자가 들어오고 재물이 생긴다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무토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만세력을 보면은 이제 쭉 하니 무인일, 무진일, 이모일, 개미일, 이제 이런 식으로 일 날짜들이 들어와요. 그럼 날짜에 들어오면은 무토한테 사실 하늘에 임수와 개수가 뜨면은 무토는 어떤 생각이 든다? 여자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간에. 세상은 내가 내 스스로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뜰 때, 개수가 하늘에 뜰 때 무토인 사람은 어때요? 이상하게 여자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여자를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런 운이 들어온다. 그런데 임수, 개수가 하늘에 뜨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나 결혼 안 해. 별 결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토한테는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 임수와 개수가 이미지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마른 산입니다. 큰 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임수가 될 때는 애인입니다. 이건 애인, 요거는 뭐죠? 하늘에서 촉촉하게 내리는 비 있습니다. 무토의 입장에서는 임수를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호수니까 무토는 댐이 됩니다. 큰 댐이 돼서 이 호수를 가두고 싶은 거죠. 연애할 때는 어때요?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아무도 이 여자를 타치를 못해. 딱 막아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돼야 돼요? 무토가 원하는 여성상은 개수입니다. 개수. 돼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
나 외로워. 나는 이게 말은 안 하고, 사실 무토는 묵뚝뚝합니다. 묵뚝뚝해요. 묵뚝뚝했다. 근데 그 속에는, 내면에는 어때요? 외로움이 있다. 나 외로워. 나는 외로우니까 너는 나를 촉촉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어떻게? 나를 적셔줘야 돼. 참 못대가리 없는 남자인데, 남자는 참 못대가리 없습니다. 사실은 못대가리 없는 남자인데,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와이프는 자기를 위해서 좀 촉촉하게 적셔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하면은 저만 아는 나쁜 남자가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깊어요. 사실은 무토는 남자예요. 진짜 남자 뭐 묵뚝뚝 하지만은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성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경상도 남자, 뭐 경상도 분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 뭐 그런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인, 이제 남자가 이제 무인입니다. 무인일 때는 어때요? 요거는 이제 하늘의 이상이니까 현실은 어떻게 돼? 현실은 무토의 여자는 애인을 땐 돼지가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쥐로 변하는 거죠. 쥐로. 돼지.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러다가 쥐. 약삭 빠르게 변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나한테 뭔가는 좀 득득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딘가 막 정신없이 바빠. 이 여자는. 그죠? 무인일에 태어나신 남자. 무인일주죠. 무인일에 태어난 남자는 호랑이입니다. 산속의 호랑이라고 그랬죠? 산속의 호랑이. 호랑이니까 어때요? 돼지를 좋아합니다. 인해합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돼지를 보면 막 미쳐 날뛰어요. 그런데 인해합됐다가 사실은 또 팝니다. 합쳐졌다가 떨어진다라고 일단 얘기해요. 그래서 호랑이로 태어난 남자, 그 중에서 무인으로 태어난 남자는 처음에는 여자를 좋아해서 막 쫓아다니다가 한동안 여자를 만났다가 어떻게 돼요? 결혼으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져. 이제 파니까 합했다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좋았는데 아니야.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러지? 또 헤어져. 또 만나. 좋았는데 헤어져. 이 나쁜 놈이야. 씨. 무인일주는 죄송합니다. 무인일주는 그래서 어쩌면은 바람둥이의 성향도 사실은 있다. 호랑이라 안정되기가 좀 떠나서. 그래서 빨리 처음에 만났을 때, 돼지를 만났을 때 그냥 오래 사귀지 말자. 후다닥 만나서 결혼하면은 여자는 뭘로 변해요? 쥐로 변한다. 쥐로 변하는 이 고양이는 어때? 쥐는 또 잡지. 쥐는 또 한참 또 잡는 거예요. 그럼 불편해진 거 누가 불편해지려나? 여자분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왜? 호랑이가 쥐 잡듯이 잡으니까. 가만있어 봐. 무인일주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튼 간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진. 무진이죠? 무진은 황룡입니다. 누런 잉어요. 잉어. 뭐 호수 나가는 데 가시면은, 잉어가 막 이따만한 잉어 있죠? 그 황룡입니다. 황룡. 무진, 황룡.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무진은 임수, 호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야지 이제 활개치니까. 그래서 강하게, 무진일주는 사실 애인을 좋아합니다. 애인을 좋아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면서 무진일주는 비가 내리는 걸 맞춰서 용이 돼서 하늘을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일주의 남자는 여자가 사실은 나를 승천하게끔 만들어주는, 그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내조, 여자의 내조를 강하게 원하는 게 사실은 무진입니다. 무진이야. 자,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은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애인일 때는 돼지가 됩니다. 진해 원진이에요. 원진이죠. 미움살입니다. 여자 만나기가 사실 힘들어요. 나는 이 여자가 좋아. 왜?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거든. 그런데 돼지가 용을 싫어할 수도 있다. 왜? 왕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아우, 짜증나. 막 이렇게. 그죠? 왜? 여기도 진흙탕이라면 흙이에요. 흙이다 보니 돼지를 이렇게 흙탕물로 만드는 어떤 그런 형상도 있으니까 어쩌면은 좀 불협화음이 자꾸만 난다. 연애할 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 만났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잡아뜨려서 빨리 결혼을 해라. 그러면은 쥐가 되니까. 쥐가 돼서 쥐는 어때요? 쥐는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왜? 생선가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쥐는 물고기를 막 이렇게 뜯어먹고 뭔가는 밥이지 뭐. 그렇죠? 쥐의 밥입니다. 무진일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톡톡하고 이제 그 말을 잘 안 하다 보니 여자가 좀 간사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그렇죠?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무토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지키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형상,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오, 야생마죠. 남자 야생마입니다. 잘 달립니다. 이것도 잡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무오도 마찬가지 어디에 좀 의지하고 싶은 거다. 지치죠. 사실은 야생마, 뜨거운 불이 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결혼 애인이죠. 돼지입니다. 돼지. 사실 돼지는 말이 볼 때는 뭐 별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돼지하고 말하고는 그냥 은연중에 합의라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말은 연애 시절 서로 대면대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다. 왜? 차갑고 따뜻하기 때문에 조화가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여자가 뭘로 변했어요? 쥐로 변했습니다. 쥐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이프는 나를 힘들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많죠. 쥐는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 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뭐 야생마니까 이 야생마는 써야 돼. 사실은 쓴다로 말. 왜? 자존심 덩어리거든요. 여기는 스타일이 좋아. 나름대로 야생마하고 인성을 이제 바닥에 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자꾸 베풀으려고 그러고 쓰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미쳤어 당신. 우리가 먹고 살 게 뭐 있는데 이거 힘들어. 그래서 여하튼간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 자, 산속의 원숭이입니다. 산속의 원숭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상태. 근데 일단 산속의 원숭이는 사냥꾼이 사실 딱 맞습니다. 사냥꾼이죠. 사냥꾼인데 돼지를 보니까 어때요? 돼지를 키우고 싶어요. 왜? 돼지는 돈이 되고 먹을 게 되니까 뭐 잡아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축축하니 여기는 메마른 산이니까 합의 들었어. 나름대로 좋다. 연애 시절이 좋은 거죠. 그죠? 연애 시절이 좋습니다. 좋죠? 그리고 나서 결혼했더니 뭘로 변했어요? 쥐. 뭐 나쁘지 않네. 무신일주는 어떻게 보면은 여자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기 좋겠다. 그렇죠? 여자한테 잘해주고 결혼하고 나서 나름대로 뭐 이쁜 모습도 보여주면은 아이고 그래 이뻐 하니까 뭐 요거는 무신일주는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무신일주는 특별하게 딱 이렇게 좀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뭐 자기 하기 나름이지 뭐. 아무튼 대신에 여기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 숨겨놓은 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술, 황구입니다. 사실 황구는 좀 거칠은 게 있습니다. 내 거야. 여기는 뭔가를 내가 딱 잡으면은 진짜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술해, 개가 돼지를 보면은 뭐 인해 합같이 사실 여기도 환장을 합니다. 술해, 그래서 라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면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돼지를 동네방네 끌고 다니면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좋아 죽는다. 무술은 여자를 만나면 일단은 좋아 죽는다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근데 연인이에요. 애인일 때.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은 쥐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 개는 자꾸만 연인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 쥐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쥐로 변했어. 쥐로 변하니까 싹싹싹싹 재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무술 일주의 남성은 여자 결혼하고 나서 여자에게 잡혀 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멀뚱히 말하면 그런 모습이 사실은 보인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자일주. 자, 이분 자체는 어차피 여자를 이렇게 깔고 앉았습니다. 너는, 그죠? 이 여자는 너는 내 안에, 내 테두리 안에서
딱 있어야 돼. 그렇죠. 무자. 여기는 산 속의 물입니다. 물이 많은 사주, 물이 있는 사주는 되게 성적인 욕망이 사실은 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밤인지 낮인지 몰라. 그냥 부럽습니다. 뭐 힘도 좋을 것 같아. 자, 하여튼 간에 이게 남자로 태어난 무토 일간의 여성의 이미지, 임수와 계수, 해수와 자수,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난 여성, 그렇죠? 무토로 태어난 여성입니다. 무토로 태어난 여성은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여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무토일주, 무인, 뭐 산속의 호랑인데 무섭죠. 무섭습니다. 무진, 뭐 여튼간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황룡, 야생마, 뭐 사냥꾼, 뭐 개, 쥐, 뭐 여자예요. 여자로 상상이 가십니까? 자, 죄송합니다. 자, 무토입니다. 무토. 자, 그러면서 무토는 뭘 바래요? 남자. 무토는 갑목과 을목을 그리워합니다. 사실은. 왜?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렇죠? 그래야지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진다.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숲입니다. 산에는 숲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숲이어야 돼요. 근데 을목은 뭐냐면은 갈대같이 이렇게 화왕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화왕산에 억새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억새가 쫙 펼쳐져 있어. 물론 그것도 이쁘긴 이쁘지만 그래도 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무토일 때는 애인이 나 자신의 보호자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강하니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딱 잡아주면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뭘로 생각해요? 초원. 아이고 참 내가 결혼을 이런 사람이랑 했구나. 결혼 연애 시절 할 때는 몰랐다. 뭐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억세다 보니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남자 원망을 하지 말고 나한테도 혹시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남자라는 동물 자체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마치 페미니스트 같은 동등한 권리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무토한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남자는 뭘로 했어요? 호랑이하고 토끼다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뭐예요? 연애할 때는 호랑이가 돼. 연애를 해야 되는데 멋지지. 멋져. 무토가 볼 때 호랑이는 멋져. 저거는 진짜 내 남자야. 한데 이놈하고 결혼하고 나니 뭘로 바뀌었어? 토끼로 바뀌었네. 아 참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인. 숲속에 산속의 호랑이입니다. 산속의 호랑이는 당연히 어때요? 숲이 있어야지 호랑이는 그 속에서 먹을 것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숲속의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응어리가 재밌겠어. 아시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 되게 호랑이로 태어난 여성분들이 조금 사고를 치십니다. 자, 그래서 얌전한 고양이 올라간다. 왜? 그립지.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호랑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호랑이는 어때요? 집에 가만히 붙어있지를 않아. 연인은 연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끼로 변해놔야지 얘를 갖다가 집에 박아놓고 너 그냥 집에 있어. 내가 돈 벌어올게. 뭐 일종의 그런 형상도 된다. 다음은 무진. 황룡입니다. 황룡. 마찬가지로 왕의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룡은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해요. 사실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남자는 어때요? 나무와 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이니까 물고기라면은 어때요? 숲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산호초 같은 거죠. 뭐 바다에 있는 바다에도 숲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숲 나무 역할, 이건 풀의 역할이다.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뻐겁죠. 연애 시절에는 좀 뻐겁습니다. 왜? 이 고양이로 다가오니까 고양이는 생선, 고양이 생선,
누가 밥이에요? 생선이 고양이의 밥인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 그렇죠? 본인 없었는데 고양이가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탁 잡아먹었다. 고양이, 생선. 이게 사실은 생선 맛을 본 고양이? 뭐 한번 보면은 여기는 뭐 죽는 거요. 물고기도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죠? 물속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도 무진도 사실 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뭐.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남자가 토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별주부전 아시죠? 별주부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토끼 간을 빼먹는 게 별주부입니다. 용왕. 잘 해가지고서 이 토끼 간을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토끼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도대체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아유, 독수공방? 참. 젊었을 때 만날 때는 그렇게 나를 갖고 막 이렇게 죽이긴 살긴 하더니 이제 와서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왜 밖을 놔두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조금 너무 나태하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호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거칠은 덜판을 달려가자. 그렇죠? 결혼 생각 있겠어요? 그죠? 결혼 생각 있겠냐.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서 호랑이가 들어옵니다. 본인은 결혼 생각 사실은 없어. 그런데 호랑이가 와서 나하고 붙어 먹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노 반합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여튼간에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불타올라. 연애 시절에는 불타올라. 근데 결혼하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토끼로 변했더라. 아니, 말하고 토끼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자리가 되겠어요? 말하고 토끼. 여튼간에 불편하다. 나는 커. 토끼는 작어. 아니, 호랑이 때는 뭔가 좀 잘 좀 하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 얘가 죽네. 아이씨,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그죠? 동물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성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신입니다. 여자 사냥꾼이죠. 여자 사냥꾼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호랑이를 봤어. 잡아야지. 당연히 호랑이를 봤으니까. 저 새끼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는 어때요? 의지가 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내 이거 한번 희생해 주지 뭐. 딱 잡았어. 칼춤 한번 줄까? 쳤어. 결혼을 했어. 호랑이 껍데기를 딱 벗겼더니 그 안에 뭐가 나왔어요? 이런 토끼가 나왔네. 실속은 없지만 그래도 토끼 키워서 돈 벌자 뭐 그런 거 같지 뭐. 그렇죠?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토끼를 나름대로 다룰 수 있으니 괜찮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술도 사실은 거칩니다. 자, 호랭이 사냥 나왔죠. 사냥개니까 호랭이를 잡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호랑이가 나를 잡든지 내가 호랑이를 잡든지 일단은 서로 즐거워한다. 쫓기는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토끼로 바뀌었다. 아이고 더 좋아. 호랑이하고 싸울 때는 저 연애할 때 서로에 갈려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은 뭐요? 너는 내 밥이요. 엄처시야. 그렇죠? 무서워. 이 공처가 되겠네 결국에는. 그죠? 네, 다 이게 남편을 공처가로 만드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자, 무자일주의 여성분입니다. 쥐는 남자나 여자나 성욕이 강해요. 왜?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적인 욕망이 필요하다. 자궁이 강하다. 그렇죠? 고양이가 나를 잡어. 왜? 좋거든. 재밌어요. 고양이는 쥐를 갖고 노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또 재미있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형살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죠? 왜? 쥐는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흥분시켜주고 좀 오래 가면 좋은데 이 고양이 토끼가 이 맛을 알아가는데 여자가 맛을 알아가는데 얘네들은 토끼야. 아, 이게 참 어렵다. 그러면 어때요? 참 뭐 여튼간에 올라가다 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무토 일간에 남자와 여자, 그 여성과 남자, 저 뭐냐, 이성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익하고 즐겁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